자, 이거 화면 보이시죠? 음. 자,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100세 인생 준비하기. 제가 부제로 이제 잉여인간 되지 않기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100세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린다 그랜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은 거를 기억을 해서 이 주제를 했는데, 그래서 100세 인생이라는 책도 중간에 발표를 하고 연관된 거를 그냥 같이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연관된 책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낸 책도 이거랑 좀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또 리마인드 겸 한번 발표를 오늘 할게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상하게 뭐가 뭐 이렇게 줌으로 회의도 많고 일도 뭐가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이 준비를 짧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어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숙제로 그 링크 하나 걸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탤런트 찾아가지고 자기가 적합한 커리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숙제를 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숙제 준 거는 오늘 은퇴하면 뭐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제가 숙제를 줬고, 돈을 제가 뭐 1,000,000불을 들었다 그러면 일을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뭐를 할 건지 적어도 한 10개 정도 고민을 하라 그랬는데, 혹시 이거 숙제를 했는지 모르겠네. 저기 뭐야, 우리 저기 혹시 알렉스 혹시 여기 숙제를 해봤어? 해봤어요? 네, 숙제 해봤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사실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온 게요. 네. 거의 6개가 거의 다 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오. 그게 나도 이거 해봤는데 네.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는 뭐 디자인한 거는 한두 개 정도 해서 커리어를 이게 찾아주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발표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는 100세 동안 사니까 굳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거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보통 잠깐만요. 음. 여기서 5가지가 제가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뭐뭐 나왔어? 뭐. 그래서 A, E, R, I, S, 그러니까 C 빼고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C가 컨벤션이라 가지고 어카운팅 뭐 그런 쪽인 것 같던데 그거 빼고는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파티스페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애매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찾다 보니까 이게 링크가 나중에 정원영 기자가 보내준 링크가 더 디테일하더라고. 내가 찾았는데 이게 보니까 퀘스천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약간 좀 모호하게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예, 예. 그 다음에 그거 오늘 은퇴하면 뭐 할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당장. 예, 은퇴하면은 뭘 할 건지를 근데 1,000,000불을 받고 은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나 그러면? 아니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사실 1,000,000불이라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1,000,000불을 운영했던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음, 그 펀드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산을 1,000,000불이라는 돈을 가졌던 사람을 일단 먼저 찾아서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프라이어티를 퍼센티지를 제가 생각을 좀 놔뒀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 줄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음. 아이고, 네, 제가 아까 전에 해놨었는데, 제 생각나는 걸 지금 못 찾게 해가지고, 제 생각나는 걸로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25%,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는 이제 11조로 환급을 하니까 이제 90이 남잖아요. 90에서 25, 거기서 이제 25%씩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5%씩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 25%는 이제 제가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두 번째 25%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한 250만 불은 안 되겠죠. 그게 한 99, 이제 9천 아니 900만 불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25% 정도 되는 거를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나눈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결정을 못했던 게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솔직히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다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돈들을 그런 컨설턴트나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어떤 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프로핏을 더 많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그린 에너지라든지 어떤 게 연구라든지 뭔가 더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그걸 알로케이션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50%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잘했고 되게 의외의 답인데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일을 안 해도 되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이제 그거를 사실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러세요? 네, 알렉스 퀘스천에 대한 답 필요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도 결국 어떻게 내가 그 뒤에 살 건가랑도 연결되니까 그래서 뭐 남프라핏 결국 그거 하면 본인이 봉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쪽도 요새 그런 게 있어요. 소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있거든요. 네. 회사들 내가 이제 한국에도 많이 하는데 그런 투자도 되게 좋죠. 혹시 다른 분 우리 뭐 저기 누가 우리 정원 형제 혹시 한국 숙제 발표할 수 있어요? 저도 할게요. 잠깐만요. 그거를 네, 저는 사실 1,000만 불이라는 돈을 저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상으로 꿈꾸듯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 1,000만 불로 이 가상으로 이루는 걸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갖고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은퇴를 하긴 하는데 은퇴를 해도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뭔가 그게 또 돈을 만들어주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우선은 은퇴를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거를 써봤어요. 첫째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이제 큐티를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이제 재미없으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뭐 매일 성경은 매일 성경, 뭐 생명의 삶은 생명의 삶, 뭐 날 소중히 날. 그러니까 그 큐티를 할 수 있게 컨텐츠를 매일매일 만드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게. 그 컨텐츠 만든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게 글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그룹을 같이 연결해 주는 거 같은 거 아이디어 괜찮네.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이제 홈오토메이션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홈오토메이션 키트 같은 거 소개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제품 같은 거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신앙에서는 제가 원래 그 체인지 라이프 스타일이라 했고 30대 40대에 의한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갖고 시간이랑 일이랑 뭐 예수님의 리더십, 성령님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니까 30대 40대인데 애들 낳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냥 이렇게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 갖고 자기가 그 안에서 비전을 못 찾는 사람은 비전을 찾게 해준다거나 일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의미를 알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훈련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 30분씩만 일하고 30분에서 뭐 5분을 쉬게 하는 그 타임을 나눠서 일해 보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집중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비전을 찾은 사람들은 랜덤으로 꿈을 이뤄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고 또 뭐 영상 제작 스튜디오 그때 이제 비즈니스 요즘 이제 영상 설교 말씀을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걸 온라인으로 못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를. 그래갖고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설교 말씀을 녹음할 수 있게 교회단체한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고 편집해 주는 건 이제 발렌티에 갖고 그거를 이제 이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들이 그걸 못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기도하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간에 이제 대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기도하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거를 뭐 가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자기 이제 개인 사물함도 있고 인터넷은 하지 못하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을 때 와서 예약하고 그 시간은 온전하게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고 그것도 똑같이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 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클라우드에 남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다 들을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공간, 가상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내가 어느 딱 이게 그 시간이 되면 그 날짜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공간을 대여해주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가끔 보는데 이게 탈북자 돕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탈탈탈이라고. 그리고 이 탈북자들이 와서 탈북한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거 어떻게 탈북했는지 나누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 후원하고 돕는 거. 예. 아우, 생각 진짜 많이 했네. 저는 이제 그거 하여튼 까먹지 말고 잘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 뒤에 발표할 건데 지금 이제 시간상 제가 다 못 시키는데 아마 끝나고 제가 안 한 분은 다시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이랑 이제 연관이 있어서 최근에 혹시 이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파이어라는 운동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찍 하는 거죠. 30대 40대.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서는 이제 또 뭐 욜로라고 있어요. 뭐 you live once 뭐 욜로니까 you once live life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한 번 사는 삶 뭐 재밌게 살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추세 때문에 요새 뭐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렇게 일찍 은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가 영어 약자로 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해서
이거 약자가 이제 파이어인데, 그래서 뭐 미국에도 보면 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파이어 이제 그거 목적 5를 이제 세팅해 놓고 30대 엄청나게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목표 금액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고 나머지는 이제 은퇴해서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었던 거 여행도 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그런 이제 하나의 트렌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뭐 30대든 40대든 뭐 리타이어 일찍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나머지 기간은 과연 이제 뭐를 하면서 살지, 부모님 좀 이유가 더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좋은 하나의 뭐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목적이 없으면 돈만 많이 가진 채 은퇴해서 아무것도 없고 의미가 없으면 되려 일을 늦게까지 하는 것보다 되려 부작용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요새 키워드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가 우리가 이제 100세 동안 살 기간 동안 100세든 120세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제 좀 트렌드를 약간은 알아야 돼요. 이제 기존의 세상에서 100세 사는 거랑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100세를 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 이게 지난주에 나왔어요. 제가 원래 4차 산업 쪽에 관심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변수랑 조합이 되면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뉴노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더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금 책이 지금 배로 오고 있으니까 오늘 한 번씩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한 60개 정도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앞으로 삶을 바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키워드 몇 개만 뽑아봤는데,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과연 코로나가 끝나면 그 일자리들이 돌아올 것인가? 일단은 원래 추세도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이게 많이 지금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이 속도가 빨라진 거죠. 물론 이제 학자마다 틀린데 대부분은 일자리 감소하는 숫자가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는 숫자보다 감소한다는 게 더 이제 대다수 이제 의견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살아갈 나머지 인생은 일자리가 감소할 시대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어떤 책은 제목이 뭐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 가서 졸업할 때는 진짜 이렇게 심한 일자리가 감소된 사회에서 이제 살아야 될 때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그러니까 이 초회칙이나 호모사피엔스는 유발 하라리, 그 이스라엘 저기가 그쵸, 그 유대인 학자죠. 그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책들 쓴 것 중에 이제 무용인간, 한국말로 영어로는 뭐 useless class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없고 일반 그냥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런 무용인간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잉여인간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찬스가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기업.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인 기업, 물론 뭐 파타임 직원도 있지만 주요 골격은 1인 기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 기회가 이제 그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말지널 코스트가 제로로 되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는 다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설치하고 데이터 같은 거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거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예전보다는 기업을 하기 위한 그런 코스트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또 이렇게 환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워커. 요새 뭐 우버니 배달 앱 같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뭐 풀타임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앞으로 기고 워커가 아닌 이제 어떤 노동시장을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구 환경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클라이밋 체인지 그 글로벌 워밍 때문에 자꾸 이게 빙하도 높고 빙하 속에 있던 뭐 그런 바이러스들도 새로 나오고 바이러스 자체도 이게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렇게 열에 이렇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에도 잘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앞으로 바이러스 더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죠. 제가 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울대 그 공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4개의 계급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구분될 거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플랫폼 소유주, 뭐 제프 베조스나 뭐 주커버그나 그런 사람들, 플랫폼 소유주. 그 다음에 플랫폼 스타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컨텐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속해요. 프레카리아트.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영어의 프리캐리어스 플러스 독일어의 프롤레타리아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프리캐리어스는 불안정한 뭐 그런 단어이고 그 다음에 프롤레리아트는 노동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무산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두 개를 합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 시민은 이런 불안한 노동 계급자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거를 그나마 이거를 뭐 임시직을 하고 있는 거를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가 점점 뺏어간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소유자하고 스타, 인공지능, 점점 일반 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추세가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100세 인생을 사는 게 사실은 보통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빨리 은퇴해서 놀고 쉰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은퇴 전에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요건도 있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찾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많이 사는 양보다는 퀄리티, 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대 그 철학과 명誉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100살 넘었어, 101살인가 100살인가. 그래서 책을 이분이 쓴 게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00세인데 옛날에 윤동주 시인,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황순원 작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친구인가 그래요. 국민학교 친구. 그 정도로 나이가 드신 분이죠. 근데 아직 그 정신도 말짱하고 되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뭐 동영상 강의도 많고 책도 많이 이제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뱀 하는 그런 스피릿하고도 굉장히 좀 맞고 진짜 목사님보다도 더 좋은 영성과 신앙으로서 본받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진짜 오래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이분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분은 뭐 벌써 교수 그 직은 은퇴를 했지만 계속 강의하고 책 쓰고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강의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 책 100년을 살아보는 책 속에서 뭐 이제 강조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래 사는 비결이고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봉사와 사랑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천이 그냥 자기 은퇴하고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웃 섬기고 주변을 이렇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 뭐 책이나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좀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100세 인생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우리 윗세대, 약간 윗세대, 아버지 세대 아마 이런 3단계 삶으로 사셨죠. 위에 이제 그래프 보면 우리가 뭐 대학까지 뭐 한 25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뭐 50대 되면 직장에서 뭐 명예퇴직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졸업하고 뭐 한 20년, 30년을 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은퇴를 해서 뭐 우리가 뭐 수명이 70, 80이면 은퇴 뭐 60 한다 그래도 한 10년, 20년만 살면 돌아가시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뭐 제가 얼마 전에 건강보험 드는데도 그 보험료 산정을 120살로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0세로 생각하면 은퇴를 뭐 50, 60에 하면 4, 50년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 100세 인생에 나오는 린다 그랜튼 그 작가는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은퇴를 하겠죠. 일을 해서 뭐 40, 50까지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뭐 제2의 인생이나 뭔가를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또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또 다시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이게 뭐 단계가 뭐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게 동시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컨설팅 비즈니스 하면서 책 쓰고 계속 이제 공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요새는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뭐 콜세라나 그런 앱이 그러니까 그 무상 교육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는 이런 다단계 구조로 가는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한 번에 옛날에는 이게 사회가 그냥 단순할 때는 대학교 졸업 4년만 해도 그거를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배운 거를 평생 먹고 사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4년 공부한 거 가지고 나오면 세상은 벌써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교육도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다단계 삶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 책에 백세 인생이라는 책에 그냥 키포인트가 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백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자산이 필요해요. 크게 이제 유형 자산, 탱저블, 그다음에 무형 자산, 인탱저블. 또 유형 자산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가 보통 은퇴 계획 세우면 보통은 이거를 얘기해요. 유형 자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냐, 주식이 얼마냐, 현금이 얼마 있냐, 연금이 얼마 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는 이 부분이 전문이 아니고 저보다 뭐 여기 계신 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하고 뭐 401k도 있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0세를 살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같으면 70, 80까지 살면 대충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만 불이 필요했다. 80세까지 살 때. 근데 만약에 100세, 120대 살면 이 100만 불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20년, 40년 더 살려면 2배, 뭐 3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돈을 과연 마련하는 게 보존자산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지 고민을 또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얘기하려는 건 이제 다음 게 중요한데 무형자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이낸셜리 은퇴 삶을 살려면 무형자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또 여기서 3개로 나눠놨어요.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 그래서 생산자산은 뭐 이제 프로덕티비티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단계 삶을 살면서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 계속 어떤 시간을 잘 쓰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기가 자아실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생산 자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40대까지는 자기가 대학에서 조금 전공한 걸 쓰고 그 다음에 2차로 새로운 은퇴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또 자산이 필요한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공부 또 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로 도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활력 자산은 이제 이거는 약간 피지컬 멘탈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이거 뭐 다 잘 관심 있게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멘탈리 근데 멘탈리 건강한 거는 사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멘탈리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면 정신적으로도 이게 스트레스 덜 받고 생활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력 자산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변형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학습하는 능력, 네트워크, 코호트 그룹 뭐 이런 거를 이제 변형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생산 자산은 이미 습득된 거지만 그거의 본질은 학습하는 능력 같아요. 내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필요하고 네트워크.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가 단순히 뭐 명함 받고 뭐 비즈니스 네트워크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자기 주변에 자기가 뭐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의미 있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뱀처럼 같이 공부하고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룹. 그거를 이제 코호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속한 요새는 이제 그런 한국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도 그런 게 밀업 같은 그 앱 보면 자기 인터레스트나 합의 가지고 모이는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동호회나 클럽들이 되기 더 이제 더 이제 그 인기가 많이 이제 얻어질 텐데 그런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네트워크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표 보면 이 책 보면 내용은 길게 썼는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두 사람의 이 자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여기 나오는 표는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살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자산을 관리할지 이런 거를 그 이그샘플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도기도 있고 취업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자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거 다 써먹고 새로 또 배워야 되고 뭐 다 써먹고 그다음 활력 자산도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 건강 아마 건강은 나이가 들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정신적인 거는 계속 증가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변형 자산 이거는 자기가 계속 개발하기에 따라서 학습하고 네트워킹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고 그다음 유형 자산 이거는 뭐 부동산 주식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투자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은퇴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런 파이낸셜만 생각을 해요. 파이낸셜 또 하나는 건강 두 개.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주변에 그런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코호트 그룹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뭐 엑기스 뽑으라면 저는 이거를 뽑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아까 보여준 다단계 한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다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 그냥 엑기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개의 컨셉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뭐 3년 전까지 공부하다가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뭐 석사, 박사, 뭐 시간, 돈 엄청 넣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죠. 뭐 PH 한번 따려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돈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아카데믹에서 그런 가르치고 하는 것에 이제 뭐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중요하지만 요새는 이런 게 어떤 기술 분야나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요새 보면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앱이에요. 우데미하고 펄세라. 원래 이제 뭐 무크도 있었는데 무크가 이제 중국 회사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쓰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면
공짜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 중에서도 뭐 빅데이터나 AI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직접 수업도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 듣고 그 그룹에서 과제도 수행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돼요. 하고 그다음에 한 과목 끝나면 거기서 서티피킷을 줘요. 그래서 그거는 뭐 피를 내면 증서도 주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나중에서 그런 툴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짤막한 뭐 강의 동영상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여러 그런 강의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온오프 믹스 여러 가지 이제 뭐 짧은 그런 마이크로 러닝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타픽 하나 정해주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아마추어죠. 근데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뭐 값도 싸고 공짜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요새는 뭐 책 읽는 것보다 유튜브가 가장 빠르죠.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래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책.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제 요새는 좋은 게 이제 밀레이 서재 그런 온라인 앱으로 보니까 책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나 클럽 같은 거 그래서 같은 분야의 관심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학습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살기 위한 동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키워드가 애자일 뭐 경영에서도 요새 애자일 많이 쓰는데 얼마나 민첩하게 자신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빨리빨리 민첩하게 바뀔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자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거 민첩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silience. 뭐 한국말로는 이게 탄력성, 회복성 뭐 그런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신앙의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단을 통해서 이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능력도 받는데 굉장히 100세 인생을 사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세 사는 동안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실패도 하고 좋은 일도 있다가 뭐 저도 아직 뭐 사실 몇 살을 살았지만 그런 고난 통해서 또 많이 또 리커버도 되고 또 이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키워드로 삼는 게 이제 실험적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많이 트라이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정원 형제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하고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보고 굉장히 이제 그런 버킷리스트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제 버킷리스트 보여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 이게 호기심이 없으면 100세 사는 동안 너무 지루해요. 뭐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 때리는 날 이게 물론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날도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100세 인생을 살려면 호기심이 이게 없으면 새로운 분야나 그런 걸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호기심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100세가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보면 저는 그거 여러분의 나머지 100세 인생도 거기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평일에 잠 8시간 자고 나머지 16시간인데 평균적으로 8시간 일한다. 요새 뭐 출퇴근 안 하니까 그 시간 빼고 8시간 일하고 그럼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자기개발 하는데 하루에 꼭 2-3시간 자기개발은 큐티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 그 시간을 꼭 하루에 뭐 그런 2-3시간씩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하고 가족하고 뭐 가족 대화하고 휴식하는 시간. 그 다음에 요새는 뭐 평일날도 제가 이제 OC 유나이티드 뭐 그런 거 활동하니까 요새 줌 미팅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2-3번은 봉사하는 시간. 요 시간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도 그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모이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 사는 삶의 어떤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말도 이틀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여러분의 나머지 삶도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이덴티티 찾는 거죠. 정체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 고민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 굉장히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는 살지만 과연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진짜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넥스트는 뭘 할 건가? 그거는 우리가 그 정체성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만드셨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 교리나 이런 거에 보면 뭐 일반적인 답은 있죠.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 창조 그건 일반적인 전제는 당연한 거고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 그다음에 분명히 나를 만들었으면 남들하고 틀리게 유니크하게 만들었는데 나의 스트롱한 건 뭐고 나의 탤런트는 뭐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쭉 인생 살면서 몰랐던 거를 나중에 찾는 것도 있고 그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거는 처음엔 없다가 나중에 또 디벨롭 되는 탤런트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이제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한테 큰 숙제죠. 그의 나라와 우리 Seeking His Kingdom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뱀하는 목적이고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런 펄퍼스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되나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연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 발표했지만 한국말로 지정의 그래서 뭐 그 어떤 인텔렉츄얼한 거 그 다음에 이모셔널한 거, 그 다음에 인텐셔널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지정이 세 가지가 다 성장돼야 되고 실제 지적이고 이모션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앙이든 일반 생활이든 다 그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정원 형제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적어놓는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에는 계속 그 아이디어를 제가 까먹기 전에 적어놔요. 한 번씩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게 화면이 다 보이는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화면이 분신 안 되네. 지금 이게 뭐 스티키 노트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게 원래 지금 스티키 노트가 4개예요. 지금 이제 하나씩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딱 이게 그냥 도배를 해놔요. 백그라운드 화면으로. 그래서 스티키 노트 지금 4개 중에 하나만 띄워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칼럼 쓰니까 칼럼에 쓸 내용 토픽도 적어놓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이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까먹을까봐. 그래서 저도 유튜버 컨텐츠 올리는 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돈 벌면 카페 하나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문화 플랫폼 만드는 거 이 카페랑도 연결이 되죠. 뭐 책 읽고 공연하고 뭐 그런 거 OC 문화공장 이거는 이제 여기 이민사회 한국인들 이제 문화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임팩트 투자 이게 알렉스가 얘기한 거 있죠. 그래서 소셜 인베스트먼트 하는 그런 거 이제 하고 싶고 난프라핏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그런 것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뭐 기후 전문가, 4차 산업 뉴노멀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제 수첩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그 앞에 제가 맨날 그 덕지 붙여놓고 컴퓨터에서 보는 게 계속 까먹지 않고 이제 이거를
리마인드를 시키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니까 제가 한 번씩 그거를 이런 게 있었지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그래서 계속 버킷리스트 뭐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제가 수첩에 계속 적어놓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 신우이가 뭐 질문했는데 나중에 대답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책인데 그 피벗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피벗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농구나 뭐 할 때 하나의 축을 가지고 여러 개 주위에 있는 그 농구할 때도 그렇고 피벗하면 이제 한 발 이렇게 센터에 놓고 그러니까 다른 발로 여러 군데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벗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탤런트가 뭐 10개 있는지 5개 있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한 탤런트 그거를 가지고 잘 써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두 번째 탤런트가 발견이 돼. 첫 번째 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피벗을 자기가 탤런트 하나 이미 개발해 놓은 거 가지고 옆으로 살짝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익스펜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탤런트가 계속 자기가 찾아지기도 하고 이게 자기가 하는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식품 쪽에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 쪽에는 식품 전문가로 이제 나름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4차 산업 뭐 이렇게 책 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책 쓰니까 뭐 이런 한국의 정부기관 같아서 강의 같은 게 들어와요. 강의 의뢰가 직접 못 가지만 뭐 동영상 웹이나 강의도 해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건 중복되는데 효율적인 시간 사용.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시간을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뭐 나름 이게 뭐 좋은 건지 좋게 해석한 건지 제가 이제 몇 번 직장을 이렇게 뭐 잘리면서 몇 달 이렇게 계속 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굉장히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이미 나서도 제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코로나 후에 포스트 코로나 후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준비하고 고민한 회사나 개인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 같고 그냥 이거를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이게 언제 끝나냐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 시간을 굉장히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보여줬던 그 스티키 노트에 제가 하나의 버킷리스트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책 제목 때문에 100세 인생이라는 주제를 했지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 10년, 20년 뒤 보통 이제 그 싱글레리티 그 책에 의하면 2045년이 그 특이점이 오는 시대거든요. 싱글레리티. 갑자기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런 지성을 완전 뛰어넘고 모든 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한 2045년, 45년, 50년을 보는데 그때 가면 지금은 100세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가면 또 수명이 뭐 150살이 살지 200살이 살지 평생 살지 몰라요. 왜냐면 요새 4차 산업 때문에 계속 인공으로 뭐그 장기도 인터널 오건들 그 인공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영화 포스터 하나 있는데 이런 SF 영화 굉장히 많아요. 로보카 뭐 이거 고스트 인 더 쉘 뭐 여러 가지 SF 보면 여기 보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분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인체도 배양도 해서 그냥 이렇게 디플리케이트 만들고 레플리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기계 휴머노인데 기계로 만든 인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제 구글에서도 그 자회사 중에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가는들이 사람이 한
500세까지 사는 거를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DNA 연구하고 계속 이제 수명을 늘리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느 시점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사람이 죽고 천국 가고 이게 선형적인 그건데 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 영생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만 살아 있어도 뭐 나머지 몸이야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를 슈퍼컴퓨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가 컴퓨터하고 연결되면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뭐 모든 이제 검색 능력과 그게 다 확장되고 이제 좀 섬뜩하죠. 이 기계가 연결돼 있으면 우리 생각 이런 게 다 이제 뭐 스캔될 거고 굉장히 이제 이런 게 뭐 기술의 발전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이제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100세 인생에서 우리가 과연 150살, 200살까지 어떻게 사나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또 한번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고민을 하다가 피터 드러커 제가 책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프로페셔널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벌써 뭐 돌아가셨지만 2001년도에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지식 노동자, 인텔렉츄얼 워커가 이제 올 거다. 뭐 제가 이제 하는 컨설팅 일이 뭐 이런 일이죠. 지식 노동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이거를 지식 노동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시간 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낭비하는 시간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책에 이거를 써놨어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은퇴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해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분이 벌써 예전에 이제 책에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개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경력을 은퇴하고 제2의 경력을 새로 이제 그러니까 체인지해서 하는 거. 그다음 병행 경력. 이미 여러분 원래 first 그 커리어가 있는데 second, third 커리어를 동시에 하는 거죠. 파타임 다른 거는 파타임처럼 저처럼 뭐 일하면서 아마추어 작가처럼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사회사업가, 소셜 엔트러프너널. 그래서 저도 그 버킷리스트에 이게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홈리스 타협도 하고 뭐 밴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도 이거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회사업가가 되라. 여러분들이 은퇴해서 그런 지적인 그런 어떤 자산이나 그런 거를 사회 봉사에서 꼭 써라. 그 다음에 이분이 7가지 자기가 이제 조언을 했어요. 인생을 바꾸는 7가지 경우.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고울을 가질지 세상적인 고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크리스천이 대부분인데 원래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꼭 이제 하는 게 신들이 보고 우리가 떳떳하게 잘해야 되고 새로운 주제를 끊임없이 공부하라. 아까 뭐 얘기했죠. 평생 학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의 방식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일의 한자로 업이라 하는데 디파이닝을 하는 거죠. 자신의 그 비즈니스 모델과 워크를 디파인해서 자기가 하는 거의 코어가 뭔지 그래서 또 이노베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요구되는 것을 배워라. 똑같은 얘기고 피드백 활동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멘토링이나 누가 옆에서 이제 피드백 그런 거를 주는 거를 이제 주면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라. 이게 장로님이 지난번에 발표한 것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고민을 하고 과연 후에 평가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지 고민을 해라.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제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 뭐 디멘션 우리가 이제 이게 삶을 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항상 이제 디멘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보면 내 자신, 그다음에 이웃과 사회, 마지막으로 환경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의 자아는 아까 지정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성경을 읽어도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또 그 책도 많이 봐야 돼요. 신학 요새는 뭐 통신도도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웃과 사회. 그래서 뭐 계속 이제 하면 주로 이제 은퇴하고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 이제 다 가고 그러면 주로 이런 뭐 선교나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미리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 또 비영리 단체 만드는 게 제 또 하나의 또 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섬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거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쪽은 사실 참 힘들어요. 이게 워낙 큰 이게 어떤 아젠다기도 하고 내가 특히 미국에 살면 이런 거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뭐 쓰레기 일주일에 내다 버리는 거 보면 참 죄책감 느끼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내가 할 게 참 제한되어 있구나 생각되는데 이쪽 부분도 굉장히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은 뭐 요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찍 은퇴해서 월세 받아가지고 사는 거.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끝이 아니라 과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찾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뱀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조 사역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브로큰된 월드를 우리가 회복을 시키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말에 뭐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뭐 1년 삶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2020년도 계획 한번 짜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올해 벌써 상반기 갔고 그냥 하반기도 이런 식으로 후딱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 다 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오늘 한번 나중에 끝나고 뭐 찬찬히 주말에 대한 생각해 보시고 올해 내가 처음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그게 지금 얼만큼 여러분이 달성을 했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계획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를 한번 보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히 이제 책 한 권 썼고 그다음에 뭐 OC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근데 해보니까 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줌 미팅 하니까 줌 미팅이 은근히 이게 기가 빨려요. 계속 남의 얘기하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도 이제 하고 있고 뭐 비즈니스 뭐 계속 뭐 새로운 프로젝트도 있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책 계속 읽고 있고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밀리에서에서 한 700권 정도 읽었는데 아마 읽은 거는 그중에 2년 동안 500권 읽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이면 한 100권에서 120권 읽은 것 같은데 그 정도 계속 페이스로 책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성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또 시간 쪼개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콜세라나 우데미에서 이제 듣고 싶은 강의들 짬짬이 듣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반성하는 게 작년에 골프를 좀 많이 쳐서 요새는 주중에를 골프를 안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 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트리비도 공식적으로 좀 많이 옛날에 처음에 최근에 이제 드라마 많이 봤는데 시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보면
인생이 보이고 이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도 좌우하니까 하루하루를 굉장히 생산적으로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 어떤 필라소피는 항상 우리가 생산하는 동물이 아니라 쉬면서 놀아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게으름의 경영 책도 썼지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화가 돼야 되죠. 타임 매니지먼트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릴렉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운 계획들이 다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통해서 좀 여유롭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 뭐 나이 들어서 주름살, 뭐 성형수술하고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하는데 우리도 그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더욱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렇게 빌드업 해야 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시간 주지도 못해서 이게 좀 약간 좀 파편처럼 툭툭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인사이트가 건졌으면 뭐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또 숙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녹음을 스탑하고